1988년부터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사법체제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2월 재판소원 제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기본권 보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공권력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최종적 수단이 없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불려왔습니다. 이제 2026년 개정안을 통해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전면 허용됩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재판소원 도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판검사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외국죄 신설과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함께 추진됩니다. 과거에는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행정권은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법권만큼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확정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 대상은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위반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헌재는 구속 집행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으로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즉각 각하하는 남소방지 장치가 가동됩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며 법원은 헌재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 훼손과 사법권 독립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헌재는 최종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통제받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찬성 측은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법권도 국가 권력으로서 통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지는 사심제가 아니라 오직 헌법적 가치만을 심사하는 장치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추락하고 소송이 무한정 지연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층과 부유층의 사법방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재판소원을 먼저 도입한 독일의 인용률은 약 1.4% 수준이며 대만은 제도 도입 후 사건이 485% 폭증했지만 인용률은 0.4%에 불과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막대한 비용만 발생하는 소송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서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원과 헌재 간 기록 송부 시스템조차 미비하며 일선 판사들은 법외국죄 기소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이 어느 심급으로 돌아가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 수용자의 즉각 석방 여부나 취소된 이혼 판결 사이의 재혼 효력 문제 등 민형사소송법과의 충돌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헌재의 인력은 재판관 9명과 연구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연간 5만 건이 넘는 대법원 사건이 헌재로 몰릴 경우 제대로 된 심리조차 불가능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과거의 판결들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면 과거 위헌 법령이 적용된 판결들에 대해 대규모 재심 청구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소원의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법마비를 막기 위한 소송법 개정과 헌재의 인력 확충,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등 정교한 후속 조치가 즉각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